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바르톨로메오를 괴멸시킨 진짜 범인, 붉은 머리의 적단의 배신자 벤베크맨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가 드디어 최종막에 들어온 만큼 샹크스가 부지런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비중인 것도 그렇지만 오다스는 계속해서 샹크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티치가 해적섬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티치가 패배한 카이도와 빅맘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노릴 거라는 추측에 와노쿠니에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검수염 티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해군 대장 류쿠규가 와노쿠니를 침공했고 샹크스는 신시대가 두렵냐며 류쿠규를 쫓아냈죠. 그리고 니카로 변한 루피의 수레서를 보고 이것이라며 과거를 회상하는데 제보라곤 고무고무 열매 하나만 있는 후주의 군함에 돌격하는 장면, 루피 대신 팔이 잘렸을 때 웃고 있는 장면들, 오다스는 샹크스가 조이 부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엘바프에 등장하는데 엘바프에는 키드가 샹크스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키드를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이 막습니다. 그런데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은 약한 걸로 유명한 해적단으로 이들은 전력이 아니라 샹크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고 있던 거였죠. 한편 샹크스가 자신의 배에 등장하는데 샹크스는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한 키드의 부상을 걱정합니다. 이처럼 오다스는 샹크스가 너무나도 착한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샹크스가 키드를 공격한 순간에 키드의 공격으로 인해 사나이 적단이 다칠 걸 견문색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가 당연히 키드를 죽일 거라 생각했지만 샹크스는 키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샹크스의 지시에 키드의 적단의 배는 완전히 파괴되며 키드의 적단은 괴멸되었습니다. 다만 적의 몸 상태까지 걱정하는 샹크스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키드의 적단의 괴멸권은 계속해서 덤벼대는 키드를 막으려면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 생각해 키드의 적단을 괴멸시킨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샹크스는 원피스 세계관 선역 그 자체이며 로저의 적단처럼 조이보이가 나타나길 기다리던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이번 바르톨로메오 사건입니다. 한 달 전 바르톨로메오는 붉은 머리의 적단의 해적기를 불태웠습니다. 만약 샹크스가 바르톨로메오가 루피의 수하라고 용서해버리면 다른 섬들이나 해적들에게 빌려준 깃발의 신뢰가 무너지기에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를 압도적으로 제압해버립니다. 다만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을 도망치게 해주었는데 그때 야솝이 나타나 끝맺음은 지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 뒤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이 격침되었다며 생사불명이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루피와 샹크스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는 조이보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샹크스는 로저 적단의 의지처럼 조이보이가 고대병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샹크스는 누구보다 루피가 원피스를 찾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1126화에서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의 충성심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루피를 옆에서 지켜줄 바르톨로메오를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이 괴멸시킨다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혹자들은 샹크스가 키즈 해적단도 괴멸시켰는데 바르톨로메오 해적단도 괴멸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의 목표는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찾는 것이기에 키드 해적단이 괴멸되고 말고는 샹크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조이보이 루피를 보자는 바르톨로메오를 괴멸시키는 건 샹크스의 의지와 아예 상반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의 괴멸 사태와 샹크스는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 가설대로라면 바르톨로메오를 괴멸시킨 건 야솝의 독단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무언가 이상합니다. 야솝은 우솝을 버리고 해적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야솝이 우솝을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1054화에서 붉은 머리 적단이 밀짚 모자의 적단이 있는 와노쿠니에 왔을 당시 루피를 만나러 가자는 럭키루의 말에 야솝은 쩔쩔대며 자신은 아직 우솝과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며 미안해하는 장면을 보였으며 필름 레드에서 우솝을 만나진 못했지만 함께 써며 우솝을 생각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즉 밀짚 모자 적단에 우솝이 있는 걸 알면서 밀짚 모자 적단에 엄청난 충성심을 갖고 있는 바르톨로메오를 괴멸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야솝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바르톨로메오 해적단 배의 선두를 파괴한다든지 똑같이 해적기를 불태운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의 배는 어떻게 격침된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솝의 총 파괴력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는 개그 포인트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의 간부이며 개미의 미간을 맞출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야솝이 파괴력 하나 조절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야솝이 총을 쏘고 한참 뒤의 사건이다.
야솝이 총을 쏘려는 장면 이후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의 배가 격침되었다는 나레이션이 나왔지만 이 중간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다른 집단이 나타나 바르톨로메오가 괴멸당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걸리는 건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의 배가 괴멸 당시 레드포소가 바로 옆에 있던 걸로 보아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즉 이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야솝이 아닌 다른 이의 행동이다. 현재 저는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는 조이브의 루피를 보좌하는 바르톨로메오를 노릴 자가 절대 아니며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을 노린 야솝 역시 자신의 아들이 있는 밀트모즈 해적단을 보좌하는 바르톨로메오를 괴멸시킬 자가 아닙니다. 즉 이 사건은 제3자가 몰래 폭탄을 설치했다든지 멀리서 홀로 저격을 했다든지 독단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해볼 건 바르톨로메오를 괴멸시킨 제3자는 누구일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가 몇 명 있습니다. 다만 후보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이 괴멸당한 순간은 바르톨로메오가 조이브의 루피에게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준 장면 이후라는 겁니다.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에게 루피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 한 달 내에 루피에게 독약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바르톨로메오는 독약을 자신이 먹어버리고 자신 때문에 해적왕이 될 루피 센파이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즉 당시 섬에서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을 노릴 자는 루피를 향한 바르톨로메오의 충성심이 거슬리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주모자는 조이보이 루피의 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신세계 가르텔 섬에 있던 자는 샹크스의 보호를 받는 섬 주민, 바르톨로메오 해적단 그리고 붉은머리 해적단 밖에 없습니다. 즉 이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세계정부 인물이나 검은섬 해적단의 인물이 몰래 숨어 잠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배신자의 한 표를 두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해적 이야기에 걸맞게 무리에 몰래 잠입한 배신자 이야기를 많이 선보입니다. 실예로 오뎅의 사무라이들에 잠입한 칸주로, 또 플라밍고 해적단에 몰래 잠입한 로신한테, 백스 해적단에 몰래 잠입한 드레이크 등 원피스 세계관에서 몰래 잠입한 배신자의 이야기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게다가 바르톨로메오 사건이 일어난 가르텔 섬은 배신자 떡밥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비아입니다. 감비아는 밀짚모자 일당 사나 바르톨 클럽의 참모입니다. 그런데 감비아에게는 배신자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비아의 문신입니다. 감비아의 문신은 과거 백수해적단 스마일 능력자들도 있는 문신입니다. 즉 감비아는 스마일을 먹은 백수해적단의 스파이일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루피 일당에게 패배한 백수해적단이 뜬금없이 등장하기도 애매한 만큼 감비아는 좀 애매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록스타입니다. 록스타의 이름에 록스디 집에게 록스가 들어가는데 록스타는 록스와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하며 흑막이 있는 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록스타는 기존 멤버가 아닌 뜬금없이 등장한 새로운 멤버인 만큼 기존의 멤버들과 달리 티치처럼 숨어있는 배신자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벤베크맨입니다. 사실 이는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가설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떡밥의 첫 번째 근거는 원피스 질문 코너 SBS입니다. 한 독자는 오다쌤에게 원피스 등장 캐릭터 중에서 제일 IQ가 좋은 캐릭터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에 오다쌤은 첫 번째가 벤베크만, 그리고 뒤를 이어 캡틴 크루와 나미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캡틴 크루와 나미는 모두 배신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캡틴 크루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세계에 알리고 자신을 거둬준 자들의 딸인 카야를 배신했으며 나미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는 등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즉 이들과 함께 엮여있던 벤베크맨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벤베크맨의 두 번째 배신 떡밥은 상징 동물입니다. 한 독자는 샹크스 외의 부선장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오다스는 부선장의 이름을 쇼쿠티 네즈미 쥐라고 말하며 얼굴이 쥐처럼 생겼다고 장난식으로 말합니다. 영어권에서 쥐, 즉 렛은 밀고자, 배반자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갱 영화에서는 흔히 경찰에 협조하는 사람을 보고 렛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에 걸맞게 원피스에 등장한 쥐를 상징한 캐릭터 네즈미 역시 간사하고 교활한 캐릭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쥐를 상징한다고 말한 벤베크맨은 배신자의 떡밥일지 모른다는 거죠. 또한 벤베크맨이 쥐를 상징한다면 주목할 건 12지신입니다. 오다스는 개, 꿩, 원숭이, 소, 호랑이 등 해군대장은 12지신 동물을 모티브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해군대장 바로 및 해군 중장 중 주요 해군 전력들도 12지신인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해군대장 후보인 해군본부 중장, 갈색돼지 차톤, 그리고 분홍토끼 기온이 있으며 1054화에서는 범죄수사국장, 검은말 쿠로우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군 주요 전력은 12지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현재 등장하지 않은 12지신 동물입니다. 현재 해군에서 등장하지 않은 12지신 동물을 말해보자면 쥐, 용, 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혁명군 총사령관 몽키디 드래곤은 해군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드래곤의 계급이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드래곤은 해군 주요 전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12지신 중 하나인 용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이제 쥐, 뱀, 양이 남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벤베크맨은 쥐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즉 벤베크맨은 붉은 머리의 적단에 잠입한 해군 주요 전력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최종막으로 생각해본다면 벤베크맨은 해군이 아니라 사이퍼폴 혹은 신의 기사단일 확률도 높겠죠. 또한 벤베크맨 배신 떡밥이 맞다면 뜬금없이 키자르를 놓친 것도 설명이 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르톨로메오의 적단을 괴멸시킨 건 샹크스 야솝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벤베크맨이 폭탄 설치라든지 저격으로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을 몰래 괴멸시킨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